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발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내용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끌어오셔야 하느냐?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어디에서? 네,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 원래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본토인 영국에서 17, 18세기 이런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원래 이 본국인 영국과 이 식민지인 미국 사이의 관계는 어땠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엔. 왜?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건전한 방임. 너희들 바다 건너가서 거기서 지내느라 고생하고 있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끼리 뭐 독자적인 의회도 만들고, 니들 마음대로 자치를 누려. 그리고 세금도 거의 안 거둘게. 이래서 이런 영국의 식민지 미국에 대한 건전한 방임 정책으로 인해서 식민지 미국은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상당 부분에서 자치권을 누리면서 거의 독립적인 상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단 이렇게 의무 없이 여러분 권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국은 식민지 미국에게 건전한 방임으로 수많은 자유권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어떤 권리? 참정권. 그래서 영국 본국의 의회에는 식민지들 대표하는 식민지 출신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죠. 권리랑 의무가 둘 다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도 뭐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대신에 식민지는 자신들만의 의회를 만들고 세금도 거의 안 내고 자유롭게 지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삐거덕거립니까? 네, 이 건전한 방임 정책이 변하죠. 뭐 때문에? 7년 전쟁으로 인해서. 이 7년 전쟁으로 영국은 프랑스와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국이 승리해서 북아메리카, 캐나다 지역이랑 인도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영국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되고 재정난에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건전한 방임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각종 인쇄물, 종이로 만든 인쇄물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인지세, 그리고 차에 세금을 매기는 차세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식민지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만 강요하느냐?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 출신의 의원이 본국에 한 명도 없는데,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 그러냐?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저항을 했죠. 그래서 영국이 그건 그렇네 해서 이런 식민지의 반발로 인해서 대부분의 세금을, 인지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은 다 철폐하지만 먼 끝까지 남았죠. 차세만큼은 끝까지 유지했죠. 그래서 결국에 뭐가 터져? 보스턴 차 사건 터지고 미국 독립혁명이 터지고 미국이 독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때 이후로 이어지는 건데, 그때 이후로 이제 미국은 점점 발전을 합니다. 원래 미국은 되게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여기 오른쪽 아래 지도를 보시면 원래 이제 그 요크타운 전투 이후에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은 13개 주는 굉장히 조그마한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야금야금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미국이 다시 한번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건 바로 멀로 선언입니다. 멀로 선언. 자, 이 내용도 여러분 배웠어요. 빈체제, 유럽의 시계바늘을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리자는 빈체제, 정통성의 원칙. 그런 빈체제에 대한 저항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브르센샤프트,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리당,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 이렇게 나왔고, 특히 성공했던 거는 그리스가 독립했죠. 누구로부터? 오스만으로부터.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가 에스파냐로부터 from 에스파냐 독립을 하는 거를 누가 지원을 해주었죠, 여러분들? 네, 바로 영국과 미국이 독립을 지원해줍니다. 왜? 영국 입장에서는 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면 에스파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그 지역에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은 상품 판매 시장 확대를 노린 거고,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애들이 아메리카에 간섭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을 하면서 내세웠던 게 멀로 선언이야. 당시 미국 대통령 멀로가 발표했던 외교 원칙이에요. 그 내용은 고립주의, 불간섭주의. 이제 우리 아메리카도 유럽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 유럽도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 서로 쌩 까고 각자 마이웨이 가자. 그래서 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 불간섭 고립주의. 불간섭 고립. 이게 바로 멀로 선언이야. 오늘날 미국을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가죠. 그 미국이 왜 스스로 담벼락을 쌓고 있지?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예요. 그 전까지 미국은 그렇게까지 인류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에게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일단 아메리카 대륙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장악을 하자. 그래서 이 유럽의 간섭을 끊어내기 위한 멀로 선언을 발표한 거야. 이게 언제 깨지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이 멀로 선언도 깨지고 이 미국이 유럽의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에스파냐로부터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랑 미국은 서포터만 해준 거고 실제로 이 에스파냐로부터의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주도한 거 바로 누굽니까? 거기 살고 있는 혼혈인들이에요. 혼혈. 이 독립을 주도했던 건 유럽에 건너와서 아메리카 원주민과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 2세대. 그 혼혈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네, 크리오요. 그리고 메스티소. 물라토.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메스티소, 물라토. 된 이런 혼혈이에요, 혼혈. 원주민과 유럽인들 간의 혼혈. 이런 대표적인 혼혈, 크리오요 메스티소가 누구냐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산 마르틴, 시몬 볼리바르 이런 사람들이야. 이 자료에 크리오요 메스티소, 산 마르틴, 시몬 볼리바르 이런 게 나오면은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주도한 혼혈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이랬던 이제 미국이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이게 남북전쟁,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남북전쟁이 발생한 1861년 의미 있는 해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이탈리아의 통일왕국이 건설되고, 가리발디의 통 큰 양보로 이탈리아의 통일된 왕국이 수립되고요. 러시아에서는 크림전쟁의 패배로 충격을 받은 알렉산드르 2세가 개혁을 위해서 농노 해방령을 선언하게 됩니다. 러시아 농노 해방령, 알렉산드르 2세. 자, 남북전쟁이 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남부랑 북부가 기본적으로 너무 달라요. 남북전쟁이 잘 나옵니다. 남부 북부는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경제 구조가 너무 달라요. 자, 이 남부와 북부의 경제 차이를 여기 옆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남북의 경제 비교. 북부가 파란색,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요? 분홍색이 남부인데 모든 면에서 북부가 남부를 압도하고 있는데 딱 한 분야만큼은 바로 어디? 네, 이 면화 생산량만큼은 남부가 북부를 압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아래 내려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비교. 인구는 북부가 2배가 넘어요. 근데 북부는 2200만, 남부는 900만인데, 남부는 특이한 게 인구의 절반 정도가 흑인이죠. 이 대서양 삼각무역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흑인들이 많이 노예무역으로 넘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많이 죽어서. 그리고 흑인이 아무튼 절반 정도가 남부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흑인이다. 흑인 비율이 굉장히 높다. 왜 이렇게 많을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력도 북부가 훨씬 많아. 근데 이 산업 형태가 북부는 바로 뭐냐? 공장, 도시의 공장을 중심으로 한 상공업이에요. 그에 반해 남부는 대농장입니다. 무슨 농장이냐? 뭘 만드는 대농장이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게 이제 목화, 면화로 만드는 옷이잖아요, 여러분들. 목화, 면화, 면직업. 이 목화랑 면화를 재배하는 대농장이 남부의 경제 기반이었어.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자, 다시 북부는 뭐라고요? 네, 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상공업이 중심이었고, 남부는 목화 면화를 재배하는 대농장이라고 하는데, 이 북부의 산업 형태인 상공업은 누구를 기반으로 흘러가냐? 노동자를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에 반해 남부의 이 목화 면화 대농장은 노예 노동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들, 일단 노동자 한 명에게 주는 월급, 그리고 노예 한 명을 유지하는 유지비, 어느 게 더 많이 될까요? 네. 이러면 이거를 고정관념으로 당연히 노예는 뭐 돈 안 들고 좋지? 아니에요. 노예가 훨씬 더 많은 돈이 됩니다. 노동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노예 한 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유지비는 보통 노동자의 3배 정도 듭니다. 왜냐면 노동자는 예를 들어 공장주 입장에서 노동자의 월급만 주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 의식주 생활하는 건 다 노동자가 알아서 해야 돼. 수원외고에서 선생님에게 월급을, 물론 수원외고가 주는 거 아니지만 국가에서 월급을 주지만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집을 구해주거나 선생님에게 뭐 옷을 사주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월급으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에 반해 노예는 소유물이죠. 그 주인의 소유물. 그 주인에게 인신으로 예속돼 있고 주인은 그 노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부는 돈 많이 드는 노예를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나요? 여러분, 이 농장은 노예가 아니면 운영이 안 돼. 왜냐면 만약에 이 남부의 이 목화 면화를 재배하는 대농장을 노동자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일을 하러 안 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같은 막 공장에서 기계로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그 드넓은 목화 면화밭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에 16, 18시간을 사람들이 손으로 다 일일이 그 목화 면화를 빼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일일이 실을 다 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 관계로 노동자를 고용할 거면 월급을 한 10배, 20배를 줘야 돼. 그래도 안 올걸?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의 일을 할 거면 노동자가 10명 정도 필요한 거야. 그것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서. 너무 이게 일이 힘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 대농장은 유지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노예가 아니고서는 근본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는 구조야. 노동자들은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노동자 고용할 거면 노예 10배, 월급은 한 20배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러분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북부는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한 이 노동자에 기반한 상공업이고 남부는 노예에 기반한 목화면화 대농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형태가 다른 게 북부는 보호무역을 지지했습니다. 그에 반해 남부는 자유무역을 지지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 미국은 아직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라 그랬죠. 이때 비록 미국의 북부가 이 도시, 공장, 상공업을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데 비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 북부의 이런 상공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들은 국가가 나서서 영국, 프랑스에서 넘어오는 값싸고 질 좋은 공업 제품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국가가 보호무역을 하길 원했던 거야.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넘어오는 값싸고 질 좋은 공업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반해 남부는 왜 자유무역이냐? 남부에서 재배하는 목화 면화는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냥 압도적인 거야. 왜냐면 영국이랑 프랑스는 이미 이때 산업혁명 이후에 완벽한 산업국가가 됐고 애초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 국가는 땅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남부처럼 넓은 땅에다가 노예를 빡 갈아 넣어가지고 이 목화 면화를 생산할 상황도 안 되고 생산하지도 않아. 이미 걔들은 그걸 가공하는 면직업으로 넘어간 지 오래예요. 그리고 영국이랑 프랑스, 유럽 나라들은 이미 노예 제도를 폐지했거든, 한참 전에.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남부가 노예를 갈아 넣어서 대농장에서 그 원료인 목화 면화를 생산해서 영국, 프랑스에 팔면 영국, 프랑스는 그 남부로부터 목화 면화를 사서 그 목화 면화를 공장에서 가공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면직업으로 먹고 사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자체가 경쟁 상대 없이 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나라들의 공업의 기반이 되는 원료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야. 그러니까 남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 북부의 취약한 상공업을 보호하겠다고 영국, 프랑스에게 보호무역을 해버리면 영국, 프랑스 역시도 남부에서 그 파는 목화 면화에 관세를 매겨버릴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북부는 어떤 권력 형태를 지지했냐? 이런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힘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은 특이한 게 연방정부랑 주정부가 따로 있었죠. 애초에 그 파리 조약으로 만들어진 그 미국 정부가 공화제 삼권 분립에 기반한 연방주의 정부였잖아요. 연방정부, 주정부 따로 있는. 이 중에서 얘들은 이 연방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가 강한 힘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무역을 해서 우리 상공업을 지켜주세요 라는 거라면, 남부는 자유로운 무역을 원하잖아. 그러려면 연방정부의 힘이 강하면 안 돼요. 주정부, 지방에 있는 주정부의 힘이 강해야지. 얘들은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분권주의자였습니다. 얘들은 중앙이 아니라 이 주의 힘이 강하기로 했던 거야. 지방이라고 해볼게요. 지방. 얘들은 북부는 강력한 연방정부, 중앙의 연방정부가 중심이 된 보호무역을 지지했다면, 이 남부는 이 지방의 주정부가 중심이 된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핵심으로 돌아서 노예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북부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이 도시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해. 그치? 이왕이면 그 노동자에게는 월급을 조금 주고 싶은 게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속마음일 거란 말이야. 정말 최저시급만 주거나 아니면 최저시급도 후려쳐가지고 값싸게 노동자를 이용해 버리고 싶단 말이죠. 그 값싼 노동력이 누굴까? 바로 흑인이에요. 백인들에게 주는 월급의 절반만 줘도 되는 흑인. 그 흑인들이 노동력 상황이 딱 좋은데, 그 흑인들이 지금 다 어디 묶여 있어? 남부의 이 노예 노동에 기반한 목화 면허 농장에 묶여 있는 거야. 노예라고 하는 건 주인의 소유물이라 그 지역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부의 이 상공업을 운영하는 이 공장주들은 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 노예들을 자신들의 공장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써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노예를 반대한 겁니다. 그에 반해 남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목화 면허 대농장은 노예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어. 노예가 해방되는 순간 끝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노예에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는 북부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 노예를 저렴한 노동력으로 써먹고 싶은 거예요. 도시 공장에서 일할 상공업. 그에 반해 남부는 이 대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힘든 모두가 기피하는 이 목화면화 대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예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노예가 없으면 아무도 일을 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남북전쟁 직전 북부는 임금 노동자를 이용한 상공업이 발전했고, 남부는 노예 노동을 이용해서 면화를 재배하는 대농장이 발전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차이가 남북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나오죠. 북부, 남부. 북부는 이 노동자에 기반한 상공업, 남부는 노예에 기반한 대농장. 그래서 북부는 노예제 반대, 남부는 노예제 찬성. 북부는 연방주의 보호무역, 남부는 분권주의 자유무역. 근데 결국 이렇게 남북의 갈등이 노예를 놓고 심해지고 있을 때 이때 나온 게 그 톰아저씨 오두막집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리고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북부 출신의 노예무역을 꾸준히 반대했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남부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결국 남부의 노예무역을, 이 노예제를 지지하던 7개 주가 링컨이 당선되자마자 연방을 탈퇴합니다. 근데 처음엔 7개였다가 나중에는 4개 주가 추가로 가담해서 총 남부의 11개 주가 미국 연방을 탈퇴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링컨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대로 남부와 손절하고 북부만의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하나된 미국을 위해서 전쟁을 감수하느냐. 링컨의 선택은 전쟁이었어요. 오늘날 링컨이라는 게 가장 큰 업적은 사실 이거예요. 미국의 분단을 막은 거.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쉽게 승부가 안 나요. 남부가 생각보다 강했거든. 전쟁 초반에 남부가 더 유리했어.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이거 오타라 그랬죠. 2년 정도 되는 해.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도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 영국이랑 프랑스는 사실 누가 이기는 게 더 좋아? 남부가 이기는 게 더 좋아. 영국이랑 프랑스가 뭐 어떻게 하겠죠? 남부에서 노예를 갈아 넣어서 이 대농장에서 생산되는 목화면화, 그 남부가 노예를 갈아 넣어서 대농장에서 생산하는 목화면화를 수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면직업, 그게 영국 프랑스의 주력 산업이었는데, 그 면직업의 원료가 되는 목화면화가 이제 안 넘어오는 거야, 전쟁 중이라서. 영국이랑 프랑스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진지하게 남부를 도와서
전쟁을 끝내버릴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링컨이 영국과 프랑스의 남부 지원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 북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발표한 게 노예해방선언이야. 자, 노예해방령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거.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해서 전쟁이 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났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노예해방 선언이 발표된 거야. 그러니까 선호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해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난 게 아니라 남북전쟁이 먼저 발발했고 그 전쟁 중에 노예해방 선언을 발표한 거야. 두 가지 효과를 거둡니다. 영국이랑 프랑스가 남부를 도와주지 못해요. 왜냐면 이미 영국이랑 프랑스는 이미 그 전에 노예제를 폐지했거든. 본인들이 노예제를 폐지한 국가인데 북부가 지금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그런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를 도와주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이런 구도가 되어버리면 이게 명분상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한테 너네 정말 그 노예제를 반대하고 운영하지 않는 너네 영국 프랑스가 노예를 지키려고 싸우는 남부를 도와줘? 우린 지금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최소한 북부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남부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중립은 지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남부에 이 노예 농장에 묶여있던 흑인 노예들이 희망을 본 거죠. 북부가 이기면 우리가 자유가 되겠구나. 이래서 남부의 그 노예 농장에 묶여있던 수많은 흑인들이 목숨 걸고 북부로 탈출해서 북부의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북부가 이때 흑인 군대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노예해방 선언으로 전황이 뒤바뀌고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가 크게 승리를 하고요. 그 이후로 결국 최종적으로 북부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남북 간의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서부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남북 간의 갈등을 봉합했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륙횡단철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남북전쟁으로 남북 간의 갈등을 봉합을 하고 이제 대륙횡단철도를 통해서 동서 간의 대립을 극복하는 거야. 동서남북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대륙횡단철도가 이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일 먼저 1869년에 이게 첫 대륙횡단철도야. 그 이후로부터 나머지 대륙횡단철도도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이제 남북에 이어 동서의 대립까지 극복하게 되고 이 미국에서 첫 대륙횡단철도가 개통되던 이 해가 이집트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던 해예요. 이걸 통해서 미국은 통합된 국민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산업국가가 되는 발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노예해방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물론 이 서부 개척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여러분들 체로키족 이런 것들. 자, 아무튼 멀로 선언, 남북 전쟁, 노예해방 선언, 대륙횡단 철도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의 발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